스스로를 믿는 사람. 다양한 분들과 오래도록 마음 나누기를 하면서 그분들께 내가 꼭 던지게 되는 질문이 세 가지 있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강점은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은 나 자신에게 늘 던져왔던 질문이고 무척이나 중요한 질문이라 생각되어 참여자분들에게 과제를 내드리면 의외로 이 질문에 대해 답변하기를 어려워한다. 왜냐하면 살아오면서 스스로에게 이런 것들을 물어본 적이 드물기 때문이다. 바삐 살기는 하는데, 뒤처지지 않으려고 발부둥치며 열심히는 사는데, 정작 내가 누구인지, 내 강점은 뭔지, 내가 원하는 게 뭔지는 건너뛰는 경우가 많다. 그걸 주제로 대화라도 할라치면 흔히 돌아오는 반응이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한가하게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어딨냐, 팔자 좋다 라든가 너무 무겁게 살지 마라 라는 반응이 대체적이다. 그럴 때 나는 이런 생각이 든다. 무거움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삶의 가벼움을 회피하는 거 아닌가? 제이는 본디 참 매력적인 사람이다. 외모는 말할 것도 없고 명석한 두뇌와 뛰어난 열정 그리고 학식까지 겸비한 그녀. 다양한 프로젝트를 경험했고 능력도 인정받았던 그녀는 남들이 흔히 갖기 어려운 매우 파격적인 대우를 받으며 일했었다. 그렇게 결혼 전에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며 왕성한 활동을 한 재원이었던지라 남부러울 것 없었고 자신의 미래 또한 영원히 파란불일 것만 같았다. 그런데 늘 자신감 넘치게 통통 튀던 그녀의 모습은 결혼 생활 10년 차가 되어가면서 오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어느 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그때는 참 행복했는데 지금은 불행해요. 전혀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때가 정말 좋았는데.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 사는 낙이 없네요. 과거를 그리워하는 건 어쩌면 인지상정이다. 그리움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니까. 다만 제이처럼 자신의 과거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그때는 행복했는데 지금은 불행하다라고 느낀다면 비교가 시작된 그 순간부터 이미 지옥에 살고 있는 것과 같다.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 즉 과거의 어느 한순간도 없었다면 지금은 없다. 지금을 있게 해준 고마운 과거로 과거를 그리워한다면 오늘을 사는 또 다른 힘이고 원동력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는 오늘과 분리될 수 없는 오늘의 다른 이름인 과거 그 자체로 소중한 것이다.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던 때를 뒤로하고 결혼을 선택해서 일을 쉬는 지금, 그녀가 느끼는 아쉬움에도 공감을 한다. 그때는 무척 자유로웠는데 지금은 육아다, 워킹맘이다, 많은 것들의 구속을 받고 있는 것 같으니 자유로웠던 그 시절이 더 그립기도 할 것이다. 그런데 나는 지금의 상황이 어떠하든 자신의 내면의 힘이 길러지면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유는 신체에서보다 마음에서 먼저 오기 때문이다. 그녀가 과거를 그리워하는 것에는 오늘 현재 행복하지 못한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안타까운 이유가 있었다. 어느 날 제이는 왠지 자꾸만 속아서 결혼한 듯한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자꾸만 시댁 식구들이 저를 속이는 것만 같아요. 그런 생각이 떠나질 않으니 관계는 계속 불편해지고요. 저는 정말 하느라고 하는데 돌아오는 건 책망뿐이니 자꾸만 제가 작아지는 듯한 느낌에 자존감이 바닥을 쳐요. 나 유능했던 사람인데, 나 한때는 전도 유명한 인자였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됐지 하고는 생각이 들고 결혼하고 애 키우면서 마치 제가 바보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라고 속마음을 꺼냈다. 시댁에서 받는 푸대접과 남편의 무관심, 쌓여가는 불만족들까지 제이 자신의 표현을 빌자면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었다. 내가 느낀 제이의 문제점은 시댁도 남편도 또 무뎌지는 결혼 생활도 아니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그녀 자신에 대한 사랑, 자신감, 스스로와의 관계 회복이었다. 그래서 나는 제이에게 세 가지 셀프 처방을 제안했다. 그것은 바로 셀프 칭찬, 셀프 사랑, 셀프 감사였다. 제이는 나에게 그런 닭살 돋는 짓을 어떻게 하느냐고 반문했지만 나는 일기로 쓸 것을 권했다. 일기는 나만 보고
나에게만 주는 그림으로 얼마든지 닭살 행각이 가능하다. 내가 나에게 이렇게 얘기해주자. 하루에 한 줄도 좋고 두 줄도 좋다. 고마워. 오늘도 이렇게 잘 살아줬어. 그리고 네가 너였어. 실수해도 괜찮고 결과가 안 좋아도 괜찮아. 첫술에 배 부르랴. 시도했던 스스로를 칭찬하자. 뭔가를 구상하고 진행시키며 실현하려 노력한 자신을 칭찬하자. 그리고 사랑하고 감사하자. 남으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남의 칭찬에 목마른 이유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고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나 스스로에게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면 그 안정감에는 자기 만족과 감사함과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 스스로를 신뢰하는 마음들이 기반이 된다. 그러면 현재 불편한 주변의 인간관계들, 가족관계일 수도 있는 것들이 부드럽게 풀릴 것이다. 아니면 설령 현상적으로 매끄럽게 그리고 만족스럽게 풀리지 않아도 그 대상에 대한 내 마음이 이미 조금은 더 편안해져 있게 된다. 그래서 그전에는 눈에 안 보이는 감정 싸움으로 에너지를 소모하느라 심리적으로 불편해서 좋은 해결 방안이 떠오르지 않다가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면 지혜로운 방도가 떠오르기 시작한다. 이미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을 꺼내 쓰는 것이 셀프 처방이다. 셀프 처방 1. 스스로를 칭찬하라. 스스로를 칭찬하면 칭찬에 목마르지 않은 사람이 되게 해준다. 셀프 처방 2. 스스로를 사랑하라. 스스로를 사랑하면 사랑을 갈구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준다. 더 나아가 사랑을 나눠주면 따뜻하고 넉넉한 사람이 되게 해준다. 셀프 처방 3. 스스로에게 감사하라. 스스로에게 감사하는 자세가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남에게도 감사할 줄 아는 인간, 또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해준다. 셀프 칭찬과 셀프 사랑과 셀프 감사는 이미 다 갖고 있는 것을 스스로가 일깨움으로써 놓치고 있던 걸 놓치지 않고 내 것으로 잘 간직하게 돕는 수단이다. 뭘 더 얻어야 되는 게 아니다. 이미 다 갖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자꾸 잊을 뿐이다. 내가 나를 굉장히 매력적으로 아름답고 멋지다고 여기는 게 중요하다. 남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나를 누구보다 신뢰하는 게 가장 우선이다. 내가 나를 신뢰하면 부족감을 덜 느끼고 덜 서운하고 덜 상처 입고 덜 원망하고 덜 질투하게 된다. 그런데 그게 안 돼 있으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말도 고깝게 들리고 괜히 나를 무시해서 저런 말 하나 싶다. 큰 의미 없이 한 말인데 내가 나를 믿지 못하니까 남도 나를 인정 못하고 믿어주지 않는 것처럼 들린다. 그러니 모든 발단은 내 쪽에서다. 나로부터이다. 셀프 처방대로 자라기 위해서는 우선 나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내가 나를 믿어야 한다.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마음껏 해나가는 게 마음 나누기 공부의 핵심이다. 스스로에게 가졌던 자기 신뢰, 자신을 사랑하던 마음, 당당함을 회복하면 좋겠다. 이 같은 일이 몸에 배면 마음의 근육은 물론이고 인생을 살아가는 힘도 붙는다. 나의 가장 든든한 응원군은 바로 나 자신이군요.